대선판이 빠르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쑥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야 이게 뭐냐 대세론 이제 결정 난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 현상이냐 여러 얘기가 있는데 자 이 내용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세 분 모셨습니다. 자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오셨고요. 김정욱 박사님 그리고 안녕하세요. 김한나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유 예. 야 이거 근데 역전용사들 번외판으로 이렇게 또 해보니까 재밌네요. 네. 자 아주 지금 네네. 오늘 여론조사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야 이게 박스권이라는 웃긴 말을 했어요. 40%면 어마어마한 건데 네. 40%가 박스면은 20, 30%는 뭐 종지인가요? 뭔가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웃기는 얘기였는데 그 40% 이른바 박스권을 돌파해서 50% 넘어버렸어요. 아, 예, 저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가요? 아, 예, 본인은 박스도 네. 많이 쳐야 되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기득권 수구 매체들이 여태까지 40% 어마어마한데 그걸 박스권이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네거티브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 이랬는데 한계 상황으로 딱 40% 규정 지어놨는데 50% 돌파해 버리니까 그야말로 저들이 멘붕이에요. 자 1대1 이제 네네. 구도에서 차기 대선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제 이재명, 김문수, 또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까지 다 했는데 네. 뭐 차이가 약간 있긴 하지만 김문수가 제일 낮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0%를 넘어서는 이게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야 이게 그러면 이재명 대세론을 이제 국민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과거에 이제 내란 정국을 정리를 하고 다시 이제 오히려 미래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나라가 정말 망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정리하고 청산할 건 청산을 하고 앞을 향해 나갈 건 나가는 그런 미래를 제시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네.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 보수라는 우리 그런 또 새로운 정립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으로 인해서 진짜 중도에 많은 흡수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되고 박스권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그냥 사실 저들이 생각하고 믿고 싶은 것들이었다. 예. 실제로의 여론조사는 50% 아니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제 네. 우리는 중도 보수 정당이다라고 했던 이 중도 확장 전략이 좀 제대로 먹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플러스 정도라고 봐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보면 갤럽을 저희가 주로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다른 걸로 하면 워낙 말들이 많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지지도 같은 경우는 계속 우상향 구도를 가져갔어요. 약간의 출렁임이 있었습니다만 낮을 때는 22%였습니다만 37%까지 찍었다가 다시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35% 정도에 간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 35% 정도까지 갤럽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한 개인이 35% 정도가 나온다고 얘기하는 건 기본적으로 100% 같은 경우 100명, 1000명으로 잡았을 때 30명 정도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0대들이나 30대들 같은 경우는 더 반응이 적은 상황이고 근데 이쪽에 있는 여권 후보들과의 격차를 보면 6%까지 붙은 적을 빼고는 항상 10%가 나요. 그러니까 여권의 총합과 네. 이재명 1인에 대한 갤럽 조사를 보면 제일 많이 붙었을 때가 1월 넷째 주가 6%까지 붙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계속 10%가 유지가 돼요. 근데 이게 왜 유지되느냐? 딱 보면 중도예요. 중도가 굳건하게 12월 3일 이후부터 그 간극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네. 조금씩 좁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했습니다만 그 얘기는 두 가지겠죠. 소위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킨 자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다는 거 말이 안 된다라는 네. 여론도 있겠습니다만 소위 이 상황들을 헤쳐나가고 남들의 의미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중도에서도 이재명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소위 들러붙어서 지금 상승작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이유는 조만간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실시됐을 때 이제부터 어떤 형태로든지 중도가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이제 서서히 2월 달 말부터 선회하기 시작해서 이재명 지지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금 결집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다. 뭐 진보는 계속 그 정도의 상황을 유지했으니까요. 지금 이제 앵커께서 중도 외연 확장의 어떤 그 제스처가 그 지지율로 스윙 나타나는, 보터들한테 예. 먹히고 있느냐라는 예. 질문에 대해서 되게 길게 대답해 주셨는데 답변은 없는 것 같고 예. 저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 충분히 시장에서 먹히고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갤럽 말씀하셨는데 갤럽도 좋은데 지금
리얼미터가 이번에 발표한 에너지경제신문 의뢰 받아서 발표한 거 보면 되게 의미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는데 국임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한때 그 국임당이 치고 올라온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둘 사이 간격이 16%포인트 더 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이 탄핵 국면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만 보기에는 아직 광장은 뜨겁거든요. 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벌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중도층의 그 회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모멘텀을 가지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결정적인 중도 선언, 그게 상당 부분 먹혀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그 리얼미터 보면 여전히 보수가 과포집 상태예요. 446명의 보수 대 312명의 진보가 응답했을 뿐이거든요. 대단히 갭이 큰데 중도가 대폭 한 70% 가까운 중도가 민주당을 향해서 지금 보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냐면- 중도가 지금 먹혀들고 있다. 근데 저는 이제 국힘당이 사실 이 아직도 극우의 성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지지 세력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도가 거기에 동조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상속세 과세 표준관도 높이고 있고 그리고 실용주의, 그다음 잘사니즘, 미래, AI 그리고 이제 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좀 더 좋은 것들을 마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중도를 흡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맞습니다. 제가 이제 냉정하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중도가 움직였다는 그 결론이 여론조사로 반영이 되었다면 이 중도의 움직임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차선 정도는 되느냐? 최선은 이미 뭐 지지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최악인 국힘보다는 차악인 이재명을 선택하는 것이 맞느냐? 이게 이제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낼 때는 차선이냐 차악이냐 이 부분은 좀 한번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중도는 차선이라고 봐요. 차선 정도로 중도는. 그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네, 의미인데. 중도 차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1위를 달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은 성과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뭐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는 잘 이끌어 갈 거야.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중도 보수 핵심적인 내용들은 내가 중도 보수로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야.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해. 맞아요.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 먹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능력인 사람이 누구야? 그 중도가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차선으로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선택해 왔었고 지금 얘를 다시 결집하는 양상이 있다는 거고요. 제가 그 플러스를 말씀을 드리게 중도 보수가 왜 중요하냐면 탄핵 찬성이 보수 중에 30% 정도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 10%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흔들릴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합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보수가 재건되기 위해서라도 지금에 있는 국민의힘이나 이 지지층들을, 이 지지자들을 갖다가, 후보들을 갖다가 지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이재명 당대표가 중도 보수를 딱 선언함으로써 막아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차악 선택을 할 겁니다. 네. 국민의힘은 못 하겠어. 아, 그러면 그러면 투표장에 안 가버리는 겁니까? 아까 투표장을 안 가거나 예. 아니면 이재명이라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합리적 보수층, 보수의 3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탄핵에 찬성하는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찬성만 하고 말겠습니까? 조기자 선생님이 왔는데 이 중에 또 일부는 판단을 하겠죠. 누구를 뽑지? 나는 계속 국민의힘을 후보를 찍었으니까 국민의힘 후보를 찍을까? 많이 고민해서 할 거예요. 이 대목은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이재명 당대표의 내용들을 보면 이념과 무관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의 삶들로 돌아가 보면 일단 자영업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따박따박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 그래서 이 흔들림 자체가 정치적인 공명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근데 아직까지는 탄핵이 인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쫙 갈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 왜냐면 이제부터 선택은 하나니까요. 조기 대선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요. 조기 대선밖에 없다. 김 박사님, 그러면 네. 호감도가 좀 많이 생겼다 이렇게 좀 그렇죠. 김 보시는 박사님 겁니까? 말씀에서 차악 차선 얘기를 조금만 더 예, 예. 구체적으로 받아서 하자면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네거티브가 그동안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일관되게 그 뭐 이전부터 뭐 최근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됐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뭐 30%의 수구 말고 그 중도의 30% 중에서도
상당히 그 네거티브가 많았거든요, 사실은. 실제로 먹혀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하면 못해. 그냥 싫대. 네. 그런데 이번에 중도에 강력하게 호소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이 불식됐죠. 차 앞까지는 아니어도 차선으로 바뀔 수도 이제 있겠다. 바뀌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50%를 돌파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 진영에서 90%, 85% 나오는 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지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50% 넘었다는 거는 더 이상 이 상태에서는 네거티브가 먹히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더 이상 호감도 뭐 비호감도 따지는 게 무의미해지는 거거든요. 50%는 사실상 대세이기 때문에 아마 뭐 웬만한 연예인 가지고 인기 투표를 해도 50%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더 자신감 있게 대선 국면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보 내부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너무 우클릭 하니까 뭐 왜 우리가 보수 정당이냐, 기본적으로 진보의 지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반대하거나 반발하거나 또는 그 비명 경쟁 후보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이분들의 목소리도 생각보다는 많지 않아요. 처음에는 막 끌어오르다가 몇 사람 만나고 난 뒤에 확 줄어들었는데 비명계의 움직임은 어떨 것 같아요? 이재명의 대세론에 대해서. 근데 실제로 이재명의 대세론을 능가할 다른 대안도 없고, 그리고 솔직히 이재명 대표님께서 모두 그릇을 되게 크게 잡고 이렇게 한 명씩 만나면서 설득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 내용들이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네. 사실 그 그러니까 후보가 될 수 있는 군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고, 그분들이 이제 내용은 이제 다양성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고 통합하자고 하는 것들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결정적으로 조선일보가 이재명 대표의 중도 외연 확장 또는 자기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선언을 집중적으로 비판한 게 오류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조선일보가 너무나 과도하게 비판하고 하필 그 시점에 이른바 이낙연계 이낙연계 뭐 김부겸이나 뭐 김동연 이런 분들이 집중적으로 중도 외연 확장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저건 조선일보의 논리고 따라서 우리가 뭐 논의할 만한 그 이슈가 안 되는구나라고 판단이 광범위하게 아주 빠른 시간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자, 조만간에 그러면 탄핵이 이제 인용이 되어서 조기 대선으로 가면 지금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은 더 높아진다, 아니면 지금 이 상태로 가서 다시 국민들이 조금 관망을 할 것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까 김 박사님 말씀 여기서 또다시 리바이벌 하면 중도의 30%한테 이재명은 차선으로 확실하게 포지셔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70에서 80 뭐 이렇게까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나오고 있어요, 중도에서. 더구나 이 나머지 30%이 뭐 최악으로 판단하고 있는 보수층 30%에서도 한 12, 3% 정도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차악 정도 수준으로 개선된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50%가 넘는 건데, 요 30%도 15%, 18% 되는 극우로 이제 몰리면서 합리적 보수가 일부 튀어나오면서 지지율은 확장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장된다. 그러면 이제 보수든 탄핵 인용된 순간 대선은 치르지 않을 수 없으니까 보수 결집이 생길 것이다. 아니면 지금 현재 국면과 상황으로 봤을 때 더 분열된 양상으로 갈등이 깊어질 것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보수 결집은 아주 강고하게 작게 할 거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5% 정도. 잠깐만 말씀을 좀 더 아니, 작고 강하다는 말이 어떤 그러니까 축소되면서 축소되면서 강경한 똘똘해진다. 입장들을 예. 유지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아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기 대선을 승리할 수 있다면 몰빵을 하겠죠, 거기다가. 승리할 가능성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 25% 정도만 가두게 가장 중요해요. 예. 정신 못 차리게 해서. 확실한. 여기 딱 맞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더욱 극우화돼 버린다. 그렇죠. 왜냐하면 더 가려고 하는 건 뭐냐면 더 앞으로 간다는 건 뭐냐면 예. 탄핵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은 불쌍해. 윤석열을 지켜야 돼. 이런 싸움을 했을 때 소위 중도보수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이 이런 자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3의 길을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제3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클린턴이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갑자기 야, 바보야, 문제는 경제라고 하는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문제를 딱 던지면서 지지층들, 소위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쭉 결집을 시켰는데 지금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위태로울 때, 중도 보수층들이 위태로울 때, 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 손을 딱 내민 거예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제가 볼 때 그 손을 지금 조금씩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애매하게 국민의힘이 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헌재 결정은 충분히 인정 가능하고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절연하겠어라고 얘기하는 순간 소위 25% 내에 있는 10% 정도 같은 경우는 별도의 길을 갈 겁니다. 여기랑 같이 못 갈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사실상 대선이라는 게 뭐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55대 45 구도 정도 가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대로 6대 4가 아니고 심지어 7대 3까지 가는 완전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거를. 이게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판세나 판도가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홍준표 시장이 붙었던 이제 지난 대선이죠. 그리고 이제 2007년도 않습니까? MB와 정동영 후보 간에 맞붙었던 경우 과연 그러면 어느 정도 표 차이가 날 것이냐? 표 차이 나는 걸 이미 전망을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지지난 대선에 이거 지금이 다른 게 뭐냐면 안철수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중도층이 투표할 사람이 존재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후보랑 안철수 후보랑 제가 알기로 선거 3주 전인가 4주 전에요. 딱 붙었어요. 예. 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도층 같은 경우는 문재인보다야 안철수가 나에게 더 맞는 사람이야라고 판단을 해서 쭉 붙었다가 안철수 후보가 그때 갑자기 내가 무슨 여기 누구야 이명박의 아바타냐 이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서부터 저 사람 안 되겠구나라고 네. 판단하면서 벌어진 건데 지금은 딱 두 개입니다. 중간이 나올 만한 후보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중도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70대 30 정도로 탄핵에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재명 당대표를 찍으려고 찍을 방향으로 갈 거였는데 갑자기 중도 보수라는 말을 함으로써 쉽게 갈 수 있는 징검다리를 놔줬어요.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합리적 보수가 문제입니다. 절대 못 찍을 거예요. 계속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을. 근데 또 거기에 변수가 뭐냐면 한동훈이에요. 한동훈이 변수예요. 한동훈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탄핵은 위헌 위법적이야. 지지층들을 갈라놓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벌어지게 돼요. 이준석 또 의원도 나와서 뭐 얘기할 거 아니에요. 대선 출마는 기정사실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준석은 얘기할 필요가 예.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굳이 논거를 할 만큼의 예. 이슈를 만들어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핵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류를 얘기하고 있는 친윤 쪽 사람들과 그 다음에 한동훈이라는 새로운 이 인물, 이 두 가지 인물을 가지고 국민의힘 선택을 할 건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한동훈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 탄핵이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주류랑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주류가 그러니까 누가 이깁니까 그러면? 당연히 주류가 이기겠죠. 주류가 이기는 거고 한동훈은 그러면 원팀으로 들어가서 선거 지원도 하지 않는다. 제가 볼 때는 배제하겠죠. 당장 윤석열 얘기하는 거 보세요. 네가 어떻게 여기에 오냐? 네가 어떻게 대선 후보에 출마할 수 있느냐? 너는 안 돼. 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작고 견고하게 결속돼야 될 집단 내부에 또 다른 분열의 존재자들을 갖다 집어넣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제가 과거에 스픽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저희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충분히 한동훈을 포용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네. 지금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포용할 수 없을 만큼 경직돼 있다. 경직돼 있는 곳에서 포용성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순간 지지층들은 완전히 쪼개질 수밖에 없다. 쪼개지는 싸움을 저는 국민의힘의 주류가 할 이유가 없다. 저는 따라서 이 싸움은 원사이드하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쪽 진영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오만성이 나오기 시작해요. 오만성이 뭐 나올 여유가 있나요?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원사이드하고 원맨쇼처럼 대선을 민주당 주도로 끌고 간다라고 하면 그때 오만하게 나와서 뭐 누가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잘났어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지금 분위기가. 그런 상황은 아니고 저희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 내란 정국을 빨리 극복하고 다시 헌정 질서를 딱 이렇게 제대로 잡고 수호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척결해야 할 대상들도 많잖아요. 이 내란에 이 지금 수개만 지금 잡혀 있는 거지 그 잔당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도 처리할 거에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5년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히려 부담이 엄청 생긴 것은 당 내에서 일단 경쟁 상대가 없어져 버렸고 국힘이 지리멸렬하면 더욱더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되어서 모든 것을 책임 있게 보여야 할 텐데
민주당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당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거기에 뭐 실언도 나올 것이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다 보면 국민들에게 반감을 살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이미지 또는 이제 전체적으로 대선에 임하는 좀 전략 전술을 어떻게 가다듬어 가야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는 이번 내란 진압 과정을 쭉 보면 이렇게 일사불란한 단일 대우로 대처한 적이 있는가 국난을. 앞으로도 대선도 지금까지 싸워왔던 내란 극복 과정에서처럼 매우 단일 대우로서 뭐 말 삑살이 난 적 있나요? 민주당에서? 네. 지도부에서? 없어요. 지도부는 지도부대로 그리고 자기 전문 분야 뭐 검찰 뭐 대응하는 쪽 뭐 헌재 대응하는 좀 너무나 그 자기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고 있잖아요. 22대 국회를 이렇게 안 뽑아놨으면 이게 지금 우리가 내란 여기까지 막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 기조가 대선 때도 일사불란하게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재명의 최대 적은 제가 봤을 때 이재명이다. 왜냐하면 스스로 이재명은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해왔고 자기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저는 최선의 대선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보면은 이미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내밀하게 대단히 구체적인 선거 준비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민주당이 집권하면 네네. 나라는 확 다시 좀 일어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25만 좀 더 원 냉정하게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그거를 못하면은 안 되죠. 예. 근데 그거를 여태까지 성남과 경기도에서 해온 사람이 이재명이잖아요. 예. 마치 DJ가 평생 민주화 운동하다가 대통령으로서 경제 대통령으로서 역사에 남았듯이 저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경제 대통령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도하게 이 사람의 투쟁성이라든가 이 사람의 이른바 행동주의가 부각이 된 것이지 실제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경제 행정가예요. 저 행정가시죠. 네. 네. 따라서 저는 이 네거티브 상황이 없어지면 실제로 이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건 콘텐츠로서 대한민국을 활기차게 만들 사람이다. 활기차게 만들 수 있다. 네. 민주당은 정권 잡으면 진보는 원래 국정 운영, 경제 활성화 잘 못한다는 이런 것도 이제 뇌리에 깊이 이렇게 박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걱정 안 해도 될까요? 근데 저는 그게 오해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딱 한 정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정책들을 처리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런 결과의 문제들도 있었는데 특히 이번에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겪으면서 행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결과를 냈고 성과를 냈던 분이고 네. 그의 삶을 보셔도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면서 먹고 사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당장 내 주머니 채워서 일을 하고 꿈을 갖고 살아가는 개인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4차 산업이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만으로도 되게 큰 아젠다를 갖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기대가 저는 큽니다. 국민 통합의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죽었다 깨도 싫어하는 30%가 존재한다. 형수 욕설이 있다. 그다음에 네. 지금 이런저런 사건 다 본인이 저질러 놓은 일 아니냐. 우리는 차라리 윤석열 독재 치하에 살더라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안고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고 간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재명 당대표가 안고 가겠다고 안고 얘기를 가겠다고 한 그러니까 것이고. 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통합의 모습을 보여준 분은 이재명 김대중 네. 전 대통령인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까지 용서하면서 통합의 길을 갔던 건데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계속 얘기하는 DJ 정신을 계속 주장하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중요한 건 우리 국민이 되게 위대해요. IMF, 코로나19 제가 그때 국민이 다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요. 윤석열이나 박근혜 이런 데 아랬으니까 힘든 거지. 그냥 내버려두고 잘하라면 엄청 일 잘합니다. 그리고 내란을 진압하는 순간 우리나라의 국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네. 대외 신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내란을 진압하는 순간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앉혀놓는 순간 안정적이라고 판단할 겁니다. 네. 네. 대외적으로. 우리에게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는 내부적으로는 내란은 진압입니다만 외부적으로는 저희 경제 냉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 부분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소위 가장 전문적인 행정력을 가진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내란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계속 갔을 때에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경쟁력은 계속 올라갔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고요. 이제 남아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입장들을 가지고 그 이후에 사회통합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중도 보수층도 여전히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질 거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저는 근데 그건 일관성이라고 봐요.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일관성들을 꾸준히 계속 메시지로 전달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집권 이후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구상들을 국민에게 설명해내고 그 일관성들을 유지해낸다면 저는 국민들이 이해할 거라고 봐요. 자, 국민통합으로 간다고 확신하시는 거죠?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안 할 수가 없다. 국민통합으로 간다고 확신하시는 거죠? 확신합니다. 국민통합 가는 거 확신하죠? 가야 된다고 확신하시죠?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물론. 당연한 겁니까? 네. 근데 우리가 헷갈리는 거는 내란 종식과 책임자 처벌과 국민통합은 별개라는 그렇죠. 거. 예. 이제 그거 정도는 이제 구분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복으로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이제 전제 여쭤봤고, 자, 이 질문 하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단답형으로.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어서 국민통합 또는 정치적 좀 다양성을 수용한다는 의미에서 첫 번째 비명을 폭넓게 아우른다. 본인을 욕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 두 번째 차라리 합리적 보수까지 끌어안아서 이번 대선판을 좀 만들어 가보자. 심지어 국힘 중에서 합리적 보수 성향을 가진 인물들이나 그런 유행의 지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1번과 2번 중에서 어떤 쪽이 더 우선 고려돼야 한다. DJ가 DJP 연합을 한 거는 예. 이기기 위해서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필요하지 않은데 구태여 개혁 동력을 상실할 만한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보수 끌어당길 진영까지는 필요는 없다. 끌어당길 필요는 그냥 없다. 옛날 민주당에 있던 이낙엽파 중에서 그 개과천선한 선수들 예. 정도 받아들이는 거. 어떻습니까? 외부로 튕겨 나가서 같이 담을 수 없는 사람까지 예. 하다가는 내부적으로도 분열이 일어나니까 예. 그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실리적이기 때문에 예. 같이 선을 갈 수 있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 담으실 것 같아요. 김종국 박사 어떻게 보시는데요? 저 저쪽에서 올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올 사람이 일단 없다. 뭐 물론 그럴 네. 것 같고. 올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란으로 예를 들면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소위 쓰다듬어 줄 것인가. 그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에 가서 그들을 안아줬던 마음처럼 소위 그런 마음들이 더 중요한 거고요. 그런 네.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리더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은 서로 용서와 화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용서와 화해를 하는 과정에서 보수층 중에서 어떤 인간들이 좀 개과천선해서 나중에라도 같이 뭔가를 해보겠다고 얘기하면 그건 예를 들어 위원회라는 틀 같은 걸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저런 행태를 한 사람들을 통합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인다고 얘기하면 국민들 마음에 더 상처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보다듬어 주는 게 더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세론이 이제 시장 또는 지금 정치판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그 대세론이 대선 승리로 이어지고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된다는 것이니 우리는 벌써 걱정이 앞섭니다. 어떤 걱정이냐. 이기는 것보다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데 정말로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보다는 책임의 시간이 이제 오고 있는데 이 책임을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랜만에 이렇게 짧게 토크했지만 참 마음은 푸근하고 좋네요. 짧은 토크니까 저는 짧은 광고 김종욱의 탄탄TV. 김종의 탄탄TV도 있고요. 그리고 김한나 TV도 있습니다. 김한나 TV도 있고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김한나 TV, 김종의 탄탄TV 그리고 고발뉴스 저는 구독도 하고 있고 아주 강력한 팬인데요. 고발뉴스 열심히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들과 저희들을 이어주는 든든한 사랑의 끈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역전 용사들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